홍콩 흐짜. 자, 얼마 전에 질문 올라왔었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왔냐면, 그쵸, 이 어떤 영어 문법이라든지 요런 게 있어야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하기는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거니까 영어 문법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제가 토론 제안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제가 주요한 댓글 위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제 총평, 제 의견 한번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댓글 진짜 좋은 것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허영원님께서 제2 외국어로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자, 무조건 이제, 어법 공부가 반드시 이제 선행될 때 스피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잘하지 않는다면, 즉, 미국 같은 이제 영어를 말하는 국가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법 공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좋습니다. 이 입시영어하고 실용영어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를 접근하는 방식하고 이제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언어로 접근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노출시켰더니 문법 안 가르쳤는데도 이제 영작도 되더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쓰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도 이제 해외 나가서 몇 년 살면 문법 익혀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다. 댓글 좀 많이 달렸네요. 그죠? 좋습니다. 요것도 뭐, 그쵸? 실제로 이게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아이를 보면 언어의 이제 내 영역, 말듣 익쓰기 중에 한 영역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영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즉, 우리 지금 스피킹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피킹만 이제 열심히 한다고 지금 되는 건 아니다. 즉, 4개 영역을 같이 해야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인 전제하에 그렇다. 오케이. 자, 서바이벌 회화, 일상 회화, 발표식 회화. 그쵸. 약간 말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성? 요런 거에 따라 좀 이제 나눠지는 것 같다. 사실 이거는 목표하는 바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류로 보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축구님께서 영어 접근 방식하고 시기에 따라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 문법 모르지만 원어민하고 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영어 소리 노출은 이제 한 상태겠죠, 그죠? 접근 방식, 시기, 즉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지훈님께서 초딸 이제 어휘는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문법도 이제 한국식으로 안 배운다.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노출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다. 그렇다. 관계절도 이제 사용하더라. 관계절까지. 대단하네, 그죠? 대단하다. 역시 이제 뭐 노출 같은 걸 해주니까 소통이라든지 스피킹이 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아래 이제 신바님께서 어느 정도의 문법이 있어야 듣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쵸? 말이 되는 영어를 구사하려면 문법 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순이나 구문도 베이스가 있으면 유추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쓰며 생활하지 않는 이상 문법 지식이 있어야 회화를 더 잘할 수 있다 주의다. 역시 좋은 의견입니다. 각자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자, 입시영어에서는 문법하고 어휘라면 스피킹하고 아웃풋에서는 문법 지식하고 풍부한 어휘량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즉 충분한 인풋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법 지식도 여기 포함을 시킨 거고요. 자, 영어가 이제 입시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쵸,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즐거움은 좀 살아버리지 않을까. 확실히 뭐 그런 점은 있긴 하죠. 이산성님, 부천고 다녔을 때 센 바는 아니었지만 항상 존경. 참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시킨 거 아니고 글쎄요, 이름만 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제자라고 하니까 반가워. 부천고 시절이면 상당히 좀 오래전인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이다. 언어 학습자 언어 환경. 그쵸? 제대로 왔네. 이 친구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산성님은 언어학 쪽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UG 나왔네요. UG 우리 Universal Grammar라고 해서 어떤 보편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노암 촘스키 오랜만에 듣고 있네요. 그리고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결정적 시기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언어학 배울 때 이렇게 다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어린 시기에 좀 자연스럽게 이제 배웠느냐 해외에서 ESL 환경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배웠느냐 그래서 ESL이냐 EFL이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예리한 이냐 아니면 EFL이냐 요건데요. 한국은 사실은 그저 EFL이고 미국 같은 곳은 ESL이라 보면 되겠죠.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한국말만 다 쓰는 곳에 사는 것이냐 즉 외국어로 써냐 아니면 문을 박차고 나가면 영어 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냐 거기에 따라서 ESL, EFL이니까 요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뭐 facilitation까지 나왔네요. 화석화라고 하죠, 그죠? 화석화. 전공하신 분 많네요. 전공 수준의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는 안 되더라도 플루언트 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소견이 아닌데? 너 잘 컸다. 어디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래? 알겠지? 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원하는 스피킹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풋을 해 줬더니 잘 되더라. 그 다음 어휘나 대화 수준의 문제라면 입시나 탄탄한 어휘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일상 대화는 그거 말고도 좀 필요한 테크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의 학습은 의미의 덩어리 어휘 중심, 즉 단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리스닝에선 좀 어려운 것 같다. 확실히 좀 학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들었을 때 이 따라가는 거, 이 분당 어휘 좀 더 빨라지거나 많아지면 민첩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수능 수준에 사실 듣기는 굉장히 쉽죠. 분당 130단어 안 될걸요. 1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철수가 학교에 가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원어민 수준의 스피디한 스피킹 당연히 훨씬 어렵고 빠릅니다. 원어민들도 정황상 이해하면서 놓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은미TV의 신은미님께서 이분 완전 전문가시던데 토플 스피킹 2년 진행하다가 토플 리딩으로 방향 전환했는데요. 암기 수준의 스피킹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우리 자유민으로서 이렇게 발언하기 위해서는 지식 엄청난 양의 인풋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영어 자동 발사가 좀 어렵다. 근육 훈련도 필요하고 귀도 좋아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말을 쓰는지 언어적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쵸. 자신감 심리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단순 암기를 배경으로 한 어휘 학습은 스피킹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쵸. 이분은 폭넓은 거를 이제 다 체험을 해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좀 영어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그냥 현실 직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시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물론 매우 깊이 있는 수준으로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신 분들 일반인들 중에서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본인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도 전공자라든지 가르친 입장에서는 한번 쓱 다 훑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답글 주신 분께서는 스피킹이 아니라 인풋의 질과 양 때문이라 생각이 든다. 왜 그러냐면 그 최초에 이제 글을 주신 분은 한국 입시 영어에서 이렇게 좀 잘 했고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피킹 굉장히 어렵더라. 그거에 대해서 인풋의 질과 양 때문이다. 그거 좀 인풋의 좀 퀄리티를 좀 더 높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종합적인 좀 총체적인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상당히 좀 뭐 거의 많이 겹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1어를 취미로 이제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데 1년 반이 걸렸다. 근데 인풋이 차고 넘치면 내뱉고 싶어지는 경험 해봤더니 아들한테도 이제 강요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죠. 문법을 이제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아도 인풋을 차고 넘치게 하면 터지는 시점이 있다. 자, 그다음 이분께서 어렸을 때가 아니면 문법 어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인학습자한테는 룰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휘도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김현정님께서 외국인이 우리말 배우는 상황하고 비슷할 것이다. 알고 있는 단어 구조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는 단어만 있어 말을 하게 된다. 오케이. 말 배우기라는 이제 편한 표현으로 보자면 애기들 배우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애기들 같은 게 사실 이제 인풋을 주고 얘네들이 이제 모방을 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말하기가 사실은 제일 쉬워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이 그러해서 말하기 오히려 가로막힌 게 아닌가 싶어요.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ESL 하고 이 FL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기 키우듯이 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좀 그래도 좀 더 수월한 편인데 여기서 즉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아기가 하듯이 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표 영어고 어른들은 그렇죠. 그게 상당히 좀 힘들죠.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김미정님께서 저희 아이 영유 2년차 리딩 그래머 안 해도 2년쯤 되니까 스피킹 너무 잘합니다. 한국말보다 영어로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애들이 나중에 더 편한 것을 보니까 영유고 차고 넘치게 인풋을 해주니까 스피킹이 나오는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이거죠. 아이고 ESL에서 이제 살아가는 환경 그런 것들 원어민이 쓰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한 거죠. 가장 강력한 거니까 요거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따로 배운 건 아니니까 환경 자체가 우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4학년인 제 아이 보면 문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풋 차고 넘치게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저희 아이도 10개월 때부터 영어 노출 안 했더니 그쵸 문법 몰라도 말이 튀어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겠다. 그쵸 문법 위주의 인풋이 없어도 스피킹이랑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보니까 충분히 이제 뭐 규칙이 없어도 가능하다. 아니면 이제 룰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두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진다는 걸 봤는데요. 제가 볼 땐 둘 다 맞는 것 같고 다들 경험을 하신 걸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일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성인 학습자가 공부하는 거냐 아동 학습자가 공부하는 거냐 이거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살아가는 성인들은 이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방해물이에요. 그잖아요. 나의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데 방해물이죠. 그렇잖아요. 다들 한국말 쓰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FL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꺾고 사실은 내가 말을 구성하거나 해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이 사실은 효율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고다가 아니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알고 거기에 관계된 혹은 내가 해야 되는 소재의 문장을 그 룰을 보고 만든다. 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외운다. 그 상황에서 쓴다. 이런 어떤 목적성에 맞는 문장을 외우거나 쓰고 그거와 관계된 것을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성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드는 어떤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 애매모호함을 참지를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그게 해소가 돼야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문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영문법에 몰입 빠져버려가지고 모든 문장을 만들 때 진짜 막 이렇게 한국말로 1대1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완벽주의. 요게 빠지게 되면 뭔가 좀 진전이 없고 스피킹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허우적될 거예요. 특히나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딱딱딱 점수를 잘 받으신 분들, 스킬을 통해서 뭔가 어떤 단계에 등극하신 분들은 말하기를 할 때 그 자유로움,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자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발화량이라든지 그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거를 좀 떨칠 수 있는 수준의 가벼운 수준의 영문법을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관계된 소재의 말들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된 추가 문장을 내가 만들어보고 그 상황에 부딪혀서 강화시키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내가 직업상 혹은 내가 목적상 자주 쓰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은 내 것이 돼서 혀에 붙어가지고 자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뭉치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거죠.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문법을 따로 공부시킬 필요가 없죠. 즉 성인 학습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동한테도 이렇게 이거를 약간 좀 강요하거나 아동이 이제 언어 학습을 할 때 방법을 가지고 성인한테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사실 무리가 옵니다. 물론 이제 아동들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 이제 많이 듣고 나면 읽기도 해보고 싶고, 그죠? 읽기도 하면서 이제 말하기도 해보고 싶고 쓰기도 해보고 싶다. 이 단계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성인에서도 그걸 일부 녹여서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이 관용도가 아이들이 훨씬 더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봤을 때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림 좀 보여주고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읽혀주거나 들려주면 애들 매칭시키면서 나가고 투부정사란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중에 여기서는 to 다음에 동사가 뭔가 동작이 온다는 것은 아이들은 이 귀납적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도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인들이 이렇게 효율적인 학습에서 룰을, 문법을 이렇게 빼온 걸 아이한테 다시 학습의 형태로 시키는 것은 굉장히 딱딱한 음식을 아이한테 너 씹어 먹어, 다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굳이 부드러운 거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성인 거를 이렇게 도입해서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컨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든지 쉬운 거, 그죠? 그림책, 픽처북을 많이 읽혀준다든지 들려준다든지 하면 그 정보를 그 이미지에 혹은 일상에 있는 어떤 사물들에 접목시키면서 그 안에서 룰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 성인들도 룰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들은 아이들보다 학습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도 그걸 누가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계속 인풋을 주고 뭐하고 이렇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어른들은 그거를 학습이란 걸 통해서 충분히 그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으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아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재미있는 걸 위주로 빌드업을 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독서 같은 걸 시키고 독서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 여러분들 한국어 배운 것도 사실은 귀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운 거잖아요. 학교에서 연역적으로 문법을 가르쳐 주지만 사실 그게 더 어렵죠. 원어민으로서. 어떨 때 은는이가 붙고 어떨 때 을을이 붙는지 딱 들으면 여러분들 바로 알죠. 하지만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원어민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습득을 한다. 암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한 거야. 암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암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데도 아이들한테 성인의 어떤 학습 방법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거 요약을 하면 아이들한테는 그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용을 잘하고 그 안에서 룰을 파악을 계속 해나가면서 빌드업을 하고 충분히 좀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에는 그러긴 성인은 너무나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쵸? 집세, 물세 생각해야 되고, 뭐 인간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취직, 뭐 집, 너무나 고민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성인들은 그쵸 룰을 익혀가지고 효율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딱딱딱 나한테 필요한 것부터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바탕을 토대로 빌드업을 다른 분야까지 골고루 하다 보면 고급 영어의 어떤 수준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이 영상에 담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을 충분히 다 표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다른 생각이 있거나 이런 것도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릴게요. 행복!